은퇴 후의 진짜 삶. 베이비 부머의 생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자유롭고 편안한 시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은퇴가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1.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나 경제 성장을 몸소 겪으며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다름 아닌 불안감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역할 상실,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박씨 60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베이비 부머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임과 함께 그는 더 이상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은퇴 후에 여유를 만끽할 것 같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박 씨의 사례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삶의 큰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자신이 사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멈춘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2. 경제적인 고민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를 잘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생각보다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달 나오는 생활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도 많이 가입해 두지 않았고 이제 와서 보니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 경제적인 고민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그야말로 돈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활을 더 절약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이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부장직을 맡으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가정에만 집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서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은퇴 후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시간을 배분해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정에서의 갈등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결론.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은퇴 후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삶의 목적과 목표 상실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성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김 이사님의 이야기. 김 이사님 61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오며 젊을 때부터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큰 목표였어요. 퇴직 후에도 그는 충분한 연금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돈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이사님은 자신이 일을 할 때는 그토록 바랐던 은퇴 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니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해보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퇴 후의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 이사님은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성취감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5. 건강관리의 중요성, 이제부터 시작. 5번째 사례는 최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동안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퇴직 후에는 오히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혈압이 급상승하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건강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다행히도 최 씨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내 몸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며 이제는 건강관리가 삶의 큰 목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처럼 은퇴 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여섯 번째로 다룰 사례는 윤 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직장 생활 내내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점차 줄어들었고 어느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쌓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관계들이 내 일과 직장에 얽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윤 씨는 그제서야 직장 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삶이 풍부해지죠. 결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를 코앞에 두고 혹은 은퇴하고 나서야 부부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말은 못 꺼내지만 마음속에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노후에 준비해둔 돈,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 우리 사이 괜찮은 걸까? 사실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은 경제 문제든 관계 문제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슬픈 민낯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우리 은퇴 부부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돈은 충분한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험료, 건강관리비,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사례 1. 69세 김 씨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60에 퇴직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로 버텼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적금은 다 바닥났고 연금은 생활비도 안 되더래요. 차라리 퇴직하고 바로 알바라도 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금은 마트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둘 다 허리, 무릎 성한데가 없는데도 돈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집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은 막막하죠. 지금이라도 월 100만 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일거리라도 좋고 자격증이 있으면 평생 직업도 가능합니다. 2. 오랜 부부 생활, 이제는 서로가 낯설다. 은퇴 후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집니다. 서로 말도 줄고 작은 말에도 짜증이 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TV만 봐?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사례 2. 65세 이 씨 부부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은퇴하고 1년 만에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 소파에 누워 뉴스만 보고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만 하다 보니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해야 하는데 각자의 은퇴가 아니라 함께하는 은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대화의 재설정이에요.
함께 산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생활 패턴을 함께 만들어야 해요. 둘만의 루틴을 정하고 주 1회 은퇴 커플 회의라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생각을 꺼내는 습관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3. 자녀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부모의 희생이라는 착각. 은퇴하면 이제는 자녀한테 기대야 하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더 고생을 해야 하나? 현실은 후자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까지. 부모는 은퇴했는데 자식은 여전히 청년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례 3. 정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퇴직했지만 딸이 결혼하면서 집값의 절반을 보태줬어요. 그걸로 1억 넘게 빠졌고 노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죠. 자식이 잘 살면 우리가 더 편할 줄 알았지. 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이젠 정씨 부부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지원은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도움도 한도와 계획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경제적 지원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필요해요. 결론 은퇴는 시작이다.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돈은 함께 관리하고 감정은 함께 나누고 미래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슬픈 민낯을 바꾸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용기, 작은 계획, 그리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노력. 그것이 은퇴 후 부부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부부의 슬픈 민낯,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 대한민국 은퇴 부부 10상 중 7상이 심각한 노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통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소원함,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은퇴 후 삶은 여유보단 생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미리 준비하거나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돈 문제는 함께 재설계하라. 대부분 부부가 퇴직 후에도 경제 계획을 각자 따로 세웁니다. 남편은 연금과 퇴직금 계산만 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만 챙기죠. 하지만 이제는 둘이 하나로 묶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매달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서로의 지출 습관을 공유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노후 가계부 회의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남편 쪽에서 먼저 경제 정보를 공유하고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쓰고 같이 관리하고 같이 줄여야 진짜 노후 동반자가 됩니다. 이 감정의 거리 함께하는 시간으로 줄이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없고 눈빛이 없고 배려가 사라지면 정서적 이혼은 금방 찾아옵니다. 실천 가능한 팁? 매일 30분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정하기. 새로운 취미 함께 시작하기에 텃밭, 여행 기록, 그림 걷기 모임 등. 서로의 하루를 묻는 작은 루틴 만들기. 부부는 은퇴 후 제2의 인생 동행자입니다. 연애 때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어야 오래 갑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관리해야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3. 자녀 지원은 마지막 원조라고 명확히 선 긋기. 사랑하는 자녀라도 무한한 지원은 결국 부부의 삶을 망칩니다. 부모의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노후를 파괴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조율법. 자녀와 공식적으로 경제 독립 선언 대화 나누기. 지원을 하더라도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기. 노후 자산은 건들지 않는다는 부부 합의서 만들기. 사실 자녀들도 부모의 희생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결론 은퇴 부부, 이제는 인생 2막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버는 역할, 아내가 관리하는 역할은 끝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버티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돈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대화로 푸세요. 감정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녀 문제는 지나친 헌신을 멈추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이 많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슬픈 민낯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움직인다며. 마무리 한마디. 우리가 다시 손잡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퇴 후 10년째 손 꼭 잡고 걷는 어느 부부의 말처럼 지금 바로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앞으로 30년 더 같이 살아야 하잖아. 이제 우리 같이 준비해보자. 은퇴하고 고향 부산에 잠깐 쉬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나와 바닷바람을 맞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기는 맑고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아, 내가 기억하던 한국이 아닌 겁니다. 예전엔 답답하고 시끄럽기만 했던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편리하고 따뜻한 도시가 나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다를 걸으며 시장에서 순대를 먹으며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며 웃는 할머니들을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야 돌아왔을까?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마음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민 와서 정착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제게는 가장 좋은 노후의 형태일 것 같았습니다. 70세, 은퇴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일하고 집 사고 아이 키우고 세금 내며 살았지만 은퇴 후엔 다른 질문이 들려옵니다. 이 삶의 마지막 2030년을 어디서 보내야 행복할까? 고국에 돌아오면 병원도 가깝고 말도 통하고 음식도 입에 맞고 무엇보다도 정서가 편안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지요. 건강보험, 생활비, 비자 문제, 가족관계, 외로움 이 복잡한 물음 앞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망설입니다. 완전히 돌아오기엔 두렵고 완전히 떠나 있자니 그리운 삶. 그래서 점점 늘고 있는 게 한국 해외 이중 거주라는 선택지입니다. 사례 1. 미국 의료비가 너무 무서웠어요. 68세 김정자 씨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일하며 살아온 김정자 씨는 은퇴 후 병원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MRI 한 번에 $2,000, 약 처방 한 달치가 $300. 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은 무시 못할 수준이었죠. 반면 부산에 오니 건강보험만으로 종합병원 진료를 받고 약까지 1만 원도 안 나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몸 아픈 나이에 병원 가기가 두려운 나라에서 노후를 보내는 건 매일이 불안 그 자체였어요. 한국은 정말 든든해요. 사례 2. 자식들 떠나고 나니 미국이 낯설어졌습니다. 72세 이춘호 씨 이야기. 이춘호 씨는 아들, 딸 모두 출가하고 아내마저 먼저 떠난 뒤 혼자 남은 미국 생활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할 땐 몰랐지만 막상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TV를 보니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 사람 냄새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 나눠주고 아침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커피 한 잔 나누는 일상. 춘호 씨는 그 속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지금은 1년의 절반은 한국, 절반은 미국에서 지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례 3.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70세 한상우 부부 이야기. 은퇴 전 미시간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상우 씨 부부는 은퇴 후 생활비 부담에 허덕였습니다. 세금, 전기세, 각종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반면 부산 외곽에 전세로 들어와 보니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공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것도 체감했지요. 지금은 오히려 이곳에서 소일거리도 하며 여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과 돌봄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의료비 부담 등은 나이 들수록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결국 많은 해외 은퇴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돌아와 있진 않아도 최소한 고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한국 마이너스 해외 이중 거주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 재가입도 가능하고 복수국적이나 F-4 비자 혹은 장기 체류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도 준비돼 있죠. 중요한 건 완전히 한쪽을 선택하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 원하는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해운대 바닷가엔 수많은 은퇴자들이 산책을 나섭니다. 어떤 이는 매일 이곳에 있고 어떤 이는 몇 달 후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다는 말. 그 말이 요즘 고국으로 돌아온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은퇴 후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완전히 떠나거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가는 곳으로 천천히 와보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진짜 고향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해외 은퇴 생활에서 한국과의 왕복 생활로 삶의 패턴을 바꾸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이유도 물론 크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부담, 의료 접근성,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의 밀도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해외에서 은퇴 후 귀국하거나 한국을 베이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재가입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병원을 이용하려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걸 보고 당황하십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재가입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할 경우 가능. 단기 방문은 불과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 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됨. 예를 들어 서울에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로 들어가면 재산세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약 7만 15만 원가량 보험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에서 MRI 한 번 찍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팀 미리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복원은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이 있어야 건강보험도 가능해집니다. 둘째, 부산과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비 차이를 반드시 체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1인당 생활비로 25,500달러가 필요했다면 한국 특히 부산이나 대구, 전주, 여수 같은 지역은 15만 200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단 서울은 예외입니다. 서울은 미국 대도시와 맞먹는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자들은 서울은 잠깐 다녀오는 곳으로 생각하고 생활지는 좀 더 조용하고 물가가 낮은 지역으로 정합니다. 예산 예시를 드리면 전세 보증금 1억 원 내외 소형 아파트, 월 생활비 약 150만 원, 식비 50만, 공과금 20만, 교통의료비 30만, 기타 여유비 50만,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무료 복지 활용 가능. 주의사항 지역별 병원 수준과 교통편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외곽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마이너스 해외 이중생활을 하려면 비자 체류 일수 자산 분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체류 신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선 F-4제 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는 단기 방문을 반복하면서 90일 단위 체류 후 출국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건 병원이나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임대 수익이나 금융소득이 생길 경우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초과시 적용되므로 두 나라의 세법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자산 분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주택이나 자산을 남겨두고 옵니다. 이때 관리가 관건입니다. 믿을 만한 관리 대행 업체나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위임장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국에 집을 마련할 땐 임대 수익보다는 거주 편의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용 팁. 해외 체류 중인 은퇴자들은
외환 거래 한도 연간 10만 달러 및 환율 변동 리스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은퇴 자금의 일부를 한국 원화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도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서적 만족과 커뮤니티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은퇴 후 삶에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가는 얼마를 갖고 있는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은 동년 배와의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어 외로움을 덜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경로당, 복지관, 평생교육시설이 매우 잘 돼 있음.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무료로 수강 가능한 건강 프로그램, 스마트폰 교육, 노래교실 등 다수. 서로 반찬 나누는 문화, 공원 산책 모임, 시니어,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 기회 풍부. 전문가 조언 귀국 초기엔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루틴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주 2회 이상 외출 루틴이 있는 은퇴자는 우울감 발생 확률이 40%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은퇴 후 한국에서 사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의 이유와 현실적인 장점을 동시에 체감하며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돌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그건 분명히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노후로 이어질 겁니다. 당신이 70세든 60세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는 용기가 때론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개 젊은 시절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꿈꾸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 즉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전문직 종사자라도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삶의 기반을 잃고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그 후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제목에서 언급된 60세 은퇴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때 고소득을 자랑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일지라도 체계적인 재무 계획과 은퇴 준비가 없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투자 및 저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바뀌는 생활 패턴과 지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고소득의 덫 계획 없는 성공의 그림자. 먼저 첫 번째 사례로 김민수 변호사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젊은 시절부터 법조계에 몸담으며 빠르게 승진하고 연봉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한 나머지 은퇴 후의 생활 준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초년병 때부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면 충분히 잘 살 거야 라는 자신만의 확신으로 무리한 소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택 구매 대신 고급 아파트의 전세를 선택하고 투자 대신 안락한 소비 생활에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는 예전의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려 했지만 연금이나 저축이 부족해 결국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더라도 은퇴 후의 생활비, 인플레이션, 의료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감안한 철저한 재무 계획이 없다면 실패한 은퇴라는 악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중년의 재정 위기 준비 없는 은퇴가 남긴 상처. 두 번째 사례는 의사 박모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0대 중반까지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가족의 생활도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 역시 은퇴 준비에 있어 나중에 생각하자는 미루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그는 늘 바쁜 업무에 치여 재무 관리보다는 환자 케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전에 충분한 연금이나
투자,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60세를 맞이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진 특유의 자부심과 성공 스토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전혀 없다는 현실 앞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미루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전문직 종사자라도 내가 일하는 동안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재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3. 안정된 직업? 그럴듯하지만 함정은 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이씨 가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흔히 안정된 직업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씨 역시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고심 끝에 월세 생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씨는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월급과 연금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복지체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그의 연금 제도는 점점 축소되고 실제 생활비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하는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는 충분한 준비 없이 남은 생애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에 안주하다 보면 은퇴 후의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라는 명분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는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연봉이나 직업의 안정성만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공이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은퇴 준비와 재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와 미래 지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여가, 생활비 등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보고 이를 토대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작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잃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미리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사회봉사, 새로운 공부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미리 찾아두면 은퇴 후에도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연봉 1억 변호사, 60세 은퇴 후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 는 제목 뒤에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위기를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업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없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준비와 재무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불안정한 미래 대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갑시다. 이제까지 소개한 사례들처럼 아무리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업이 있다고 해도 미래라는 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다각도의 준비, 그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면서 쌓은 경력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하면 쉬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현재의 소비와 생활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김민수 변호사, 박모 씨 의사, 그리고 오랜 공무원 이 씨의 사례는 아무리 안정된 직업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삶에 집중하느라 미래를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재무계획 다각도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자. 재무계획의 핵심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가지 투자처에 모든 자산을 맡기는 것은 경제위기나 시장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김민수 변호사 사례처럼 단기적인 소비와 고급 생활만을 추구했다면 결국 은퇴 후에는 큰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 및 채권 투자, 주식 투자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등 위험 분산을 위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과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나 개인적인 위기에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실제로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던 한 직장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여러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년 한 번씩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이 은퇴 후에 큰 불안을 덜어줬다고 말하더군요. 2. 생활 습관과 소비 패턴. 작은 습관이 미래를 바꾼다. 재무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소비 관리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소비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 후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출 점검. 매달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세요. 합리적인 소비.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안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소비 패턴 변화.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던 사람이 은퇴 후를 위해 조금 더 절제된 소비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명품과 고급 식사를 즐겼지만 50대 중반부터는 생활비를 절약하고 재무 계획에 충실한 결과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 그 변화가 결국 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3. 건강관리와 정신적 준비. 노후의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관리와 정신적 준비 역시 큰 몫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은퇴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신적 안정.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자신이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역 미술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처럼 건강과 정신적 준비는 어떤 재무 계획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외부의 도움도 두려워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의 상담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더욱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직장인은 매년 재무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서 경제 위기에도 큰 타격 없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과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안정을 만든다. 여러분, 연봉 1억 변호사, 60세 은퇴 후 월세 못 내고 무너졌다는 극적인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내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메시지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다고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무 계획, 소비 습관 개선, 건강 관리, 그리고 정신적 준비까지 모든 요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안정된 은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다양한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검진을 생활화하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사회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들여 보세요.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와 변화가 내일의 큰 안정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 그리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리라 믿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